평범한 중학생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 숨어있는 현대 과학의 최신 이슈 24가지를 파헤칩니다.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란 교과서 속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오늘날의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 중학교 2학년 추천 도서, 읽어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동물농장과 함께 조지 오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분류되는 1984입니다.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면서 망가져 가는지 그 과정과 양상 그리고 그 배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죠. 작품의 무대인 오세아니아는 전체주의의 극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기구인 당은 허구적인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서 독재 권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정치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텔레스크린, 사상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서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는데요. 당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과 동시에 당원들의 사상적인 통제를 위해서 과거의 사실을 끊임없이 날조하고 새로운 언어인 신어를 창조해서 생각과 행동에 더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이들이 재미있게 분노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과학 도시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현대과학으로 상당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현상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학 지식을 알고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를 문자 그대로 믿기에는 뭔가 깨림직한데요. 맛있고 간편한 과학 도시락은 현상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해결해 줍니다. 인간 생활, 질병, 뇌 등 총 8개의 분야에 걸친 과학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과학 전문 기자의 글을 통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저널리즘 특유의 간결함으로 풀었으면서 학생들한테 과학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느끼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궁금했어 인공지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간이 상상했던 자동 인형부터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과정, 다양한 인공지능의 형태와 쓰임새,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능성과 경계해야 할 점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니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오래된 고전도 추천이 됩니다. 한국어로 발간된 지 18년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표자, 새로운 판형, 새로운 일러스트로 다시 책이 나와서요. 아이들한테 다가간다고 하는데요. 인디언의 세계를 어린 소년의 순수한 눈으로 재조명하는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오랫동안 무한한 애정을 받아온 책이죠. 한 번이라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느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읽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제4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 내 이름은 망고라는 책도 있습니다. 씩씩한 여고생 수아의 캄보디아 가이드 분투기
라고 하는 책인데요. 갑자기 엄마와 함께 낯선 캄보디아에서 살게 된 수아는 친구와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마저 집을 나가며 닷새 동안 캄보디아 관광 가이드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요. 비슷한 또래인 점퍼와 같이 가이드를 하면서 둘은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수아는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게 되고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 돌아온 엄마를 통해 아빠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빠의 비밀은 뭘까요? 청소년들에게 캄보디아라는 이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의 성장소설 말고 해외에서 이색적인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엄마들도 20대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이들의 추천 도서로 선정이 됐네요. 치즈에 대한 짧은 우화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변화의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니까요. 아이들하고 엄마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느낌과 지금 읽었더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아이는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네요. 반기문 유엔 총장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라는 책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민국 대표가 돼서 미국 연수를 떠나기까지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반기문 총장.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불을 뗄 장작을 패는 일부터 돼지 찌는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했지만 그는 짜투리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다른 어떤 조건이 좋은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냈던 반기문 총장의 꿈과 사랑 이야기,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입니다.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책도 추천드립니다. 이른바 88만 원 세도로 불리는 지금의 20대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살아갈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힘들기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등은 무엇인지 사회 선생님들이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란 교과서 속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날의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회 선생님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쉼터에서 만나다 라는 책도 있는데요. 가족과 나라를 두고 낯선 땅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전쟁의 강제 징병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탈출한 아이들을요, 서구의 난민 쉼터로 가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난민이 된 아이들과 그들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쓴 이 글들을 통해서 인류애란 무엇일까? 그리고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과 보다 더 안전한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이해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기관리 스테디셀러 10대답게 살아라. 10년 넘게 청소년 매거진의 상담 코너를 맡을 정도로 청소년에게 남다른 애정을 품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지연 선생님의 책입니다. 청소년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기 쉽게 전달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구성을 더해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학업과 친구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또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무엇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한테 이 책이 자신을 변화시킬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10대답게 살아라. 지금 힘들어하는 10대들에게 권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난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난민 캠프를 배경으로 버려진 한국 아이 민과 여러 난민들의 사연을 촘촘히 펼쳐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는 소설입니다. 먼 데서 온 낯선 이웃인 난민에게는 관심의 테두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는 소설인데요. 특히 난민 캠프에 모인 이들이 서로 조금씩 비밀을 드러내고 이해하게 되는 구성을 통해서 세계의 어둡고 아픈 현실을 비추면서도 새싹 같은 희망의 기운을 전한다고 하니까요. 난민에 대해서 인권과 존중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이네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있는 백범일지도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개구쟁이 어린 시절부터 글공부, 과거시험, 동학농민운동의 선봉장이 된 과정, 그리고 첫 번째 투옥 생활, 떠돌이 생활, 임시정부의 생활들을 자세하게 그리면서요. 아이들이 읽으면서 김구 선생님의 일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니까요. 김구 선생님의 일생이 궁금하다면 백범일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서술한 책인데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난민이 발생한다고, 라면을 먹을수록 열대우림이 사라진다고? 이런 것 같이 나와 사회, 세계를 연결하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를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직면한 여성, 환경, 노동, 차별, 혐오 등의 뜨거운 이슈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 쓴 책입니다. 매 챕터 뒤에 세계 시민 투두 리스트를 제안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변화를 볼 수 있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당신에게도 되감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까? 위험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가족에게서 도망친 한 소년이 우연히 몸을 피한 기묘한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위저드 베이커리에는 달콤한 판타지도 있지만요, 씁쓸한 현실도 담겨 있는데요. 판타지와 현실을 넘나들면서 적절한 비율로 반죽한 덕분에 이 소설은 가볍거나 흔하지 않은 위로를 던져줍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흥미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 위저드 베이커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도 추천 도서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공식으로 꿈이 지닌 힘과 꿈을 이루는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진짜 꿈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꿈에 관한 완벽한 멘토링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성공과 실패의 원인, 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 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요. 인생이라는 것이 학교 성적표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타고난 환경과 노력이 반드시 성공과 화려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자가 찾은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가짜 꿈이 아닌 진짜 꿈. 꿈이 없거나 가짜 꿈을 꾸는 사람과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방향이 없는 질주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책,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하리하라의 과학 24시도 추천드립니다. 과학저술가 하리하라 이은희의 청소년 과학책입니다. 평범한 중학생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 숨어있는 현대 과학의 최신 이슈 24가지를 파헤칩니다. 게임 중독에서 지구온난화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중학생이라 할 만한 평범한 15살 훈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최신 과학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아침 밥상에 오르는 햄과 주스에서 가공산품의 문제를 살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달린 CCTV를 통해서 현대과학과 사생활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변성기가 빨리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성조숙증 문제를 짚어내는 등 저자는 훈이가 겪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독자들이 현대과학의 주요 이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중학생의 하루 중에 어떤 과학적 이슈가 숨어 있는지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겠네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극에 달하는 아이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아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중학교 2학년 추천 도서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